지금 이제 그 간호법 관련해서 일단 간호법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왜 거부권이 행사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거부되고 간호사회에서 뭐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간호사들의 지역 활동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가 간호법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 활동. 네, 지역 활동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분들이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하여서 활동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항에 들어가니까 그 조항에 의거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없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간호법이 정해놓은 그게 다른 관련되는 건강 관련되는 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에 최선을 예, 그래서 강력한 반대가 나왔었죠. 이래 되면은 의사가 해오던 활동의 어느 부분을 간호사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 번째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역 활동만 남았네요? 네.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런 정도 같으면은 간호법을 통과시켜도 괜찮다. 당연히 그렇죠.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진행이 그런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요양병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은 대단히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 행위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열린다고 의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사무장병원을 차리듯이 간호사들이 그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끼리 모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병원 같은 형태로 해서 영업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는다라고 본 건데 그걸 그냥 대못으로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의료법 위반이다. 되기 때문에 전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한 거고 나머지 한 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PA라고 간호보조사라고 하는 대단히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쯤 돼서 어떤 높은 의료 지식을 갖고 의사가 하는 수술에 대한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의 독특한 어떤 의료인의 지위로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없는데 실제로 간호사들은 그 일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보수를 주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는 대단히 높은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불법의 영역 안에 여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불법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책임들은 결국은 간호사들한테 다 법적인 책임은 돌아가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불합리하다는 거니까 저는 이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윤 대통령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PA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 새로운 어떤 전문 분야, 분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범인은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불합리한 그렇죠.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하는 거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PA 지위를 확실히 법적으로 받으면 이분들이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쯤 되는 급여를 요구하게 될 거고 급여 올라가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은 경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하니까 의사 집단들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다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그냥 대통령은 의사 편 손들어주고 있는 것 이 정도의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대학병원의 의사분을 만나서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사실 우리 차 교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간호조무사를 나온 분을 대학병원 수준의 그런 데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는 그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가세요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쭉 계속 가는데 이게 초봉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거기에 지급되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아서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 이 역할 중에서 사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인력 공급업체에 맡겨 있다. 아웃소싱을 시켜버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무사로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필요로 하는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상으로 간호사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들을 안 하겠다. 법대로 딱 그렇죠. 하겠다. 네네. 근데 그 준법 대책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 병원들에서, 개인 의원들에서, 왜 근데 노조가 있고 노조가 등치 있으면 큰 그런 다르죠. 데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작은 의원들에서 그렇게 시키는 시술행위나 이런 안 것들을 될 어떻게 거예요. 거부하겠습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되게 쉽지 않은 싸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이제 전반적으로 항상 우리는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1년이 걸리더라도 의논을 해 나가는 게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야도 안 되는데. 조금씩 포기할 거 포기하고 네, 인정할 네. 거 인정하고. 안 되고 무조건 전부 다 정부만 바라보는 거죠. 이 세 분야가 전부 다 정부 보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사회 정치적인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의료 체계를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는데, 미국은 간호사를 교육해내는 과정 자체가 서로 달라서, 예, 그 최고 그 높은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런 이제 간호사의 자격도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간호사를 하지만은 또 비록이 아니죠. 사실은 간호사를 하지만은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네, 있겠네요.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사실은 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또 변형해서라도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계속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처럼 그 지금 그 경쟁하고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정부에게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진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시잖아요. 아메리칸 그렇죠. 대통령도 좋아하고 미국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 좀 미국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상하게 그 노조 집회와 관련된 이런 집회들에 대해서는 조금 칼을 들이대고, 법 부분에 있어서도 집시법에서 야간 집회를 제한했던 게 위헌이 결정이 났잖아요. 그 2009년하고 2014년, 2008년인지 9년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하고 아마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완전한 위헌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한 번은 시간을 잘라서, 그러니까 해 치고 나서 12시까지와 12시부터 새벽 아침 6시까지. 아침까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니까 한정위헌 판정을 받았고. 밤에 집회하는 게 12시까지는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그거는 상황인데, 완전히 합헌적인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좀 엄격히 또 새로운 어떤 그 제한 사항을 두기로 하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해 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갈등이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갈등은 결국 대화라고 하는 또는 협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대화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시간을 길게 들이더라도 대화를 해서 절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쉽고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갖다가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 집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이 되고 뭐 그 일몰부터 뭐 일출까지 전체를 해당이 되지만, 지금 대개 이제 노조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광화문 내거리라든지 거기에는 그렇게 그 주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업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많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무슨 그렇게 힘이 많아가지고 해가 지는데도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확성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회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일단 나는 불편해. 불편은 하죠.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차도 막히고 네, 그래요. 차도 불편하죠. 근데 이런 불편함을 왜 감수하느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감수하는 이유는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참아야지. 나도 저기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용인하는 건데 무조건 집회만 일어나면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는, 그러면 집회 결사는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왜 지켜져야 되느냐면은 우리 사회에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의의 어떤 한계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민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목소리가 잊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인 자유는 대단히 저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도 저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정말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핵심 포인트여야 되는데 뭐 이분은 이제 근데 12시까지는 막지는 못하겠죠. 그거는 뭐 그렇죠. 이미 예. 위헌 판정을 합헌이 받은 거기 됐으니까. 때문에 0시부터 6시까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법률이 이미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 그게 한정위원 판정을 통해서 법률 유보 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허용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집회 시위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자유를 입에 담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워싱턴의 백악관에 저는 한 두세 번 가본 것 같아요. 가본 것 같으면은 이 백악관 울타리에서 백악관 건물까지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뻔히 보이고 사람이 혹시 창문에도 이렇게 고중 궁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 막 감 치면 그냥 고함 지르면 근데 거기에서 데시벨의 제한은 있지만은 확성기 가지고 뭐 주장하고요, 뭐 또 북도 치고요, 뭐 거기에서 거의 말하자면은 표현을 하자면은 24시간 데모가 이루어집니다. 아, 거기서요? 예, 뭐 몇 명이 모인 데모건 아니면 대규모 데모건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요. 그 안에서도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하다고 주장해야죠. 예, 하는 거죠. 아까 대의민주주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민 불편의 부분은 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자기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유에 해당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근데 막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민주노총이 1박 2일 노숙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국회 앞에서 텐트 쳐놓고 그냥 24시간 정말 365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못 하는 겁니다. 0시부터 2시까지 못 하는 거죠. 불법이 되는데. 천막 농성 해야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러면 출퇴근하면서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천막 치고 농성을 하다가 0시 6시 되면 가야 되는 천막을 거죠. 걷어가지고 또 가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하고. 그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게 말하면.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소규모 집단, 대규모 집단 또 개인도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너무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혼자서라도 예를 들면은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뭐 그 대통령실 앞이건 뭐 국회 앞이건 보면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일이 시위하죠. 24시간뿐만 아니라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뭐 이걸 그냥 되게 방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도 방치했지만 태극기 부대들 하는 것도 다 방치했어요. 왜 방치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가 발거리의 원칙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걸 방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닌 거죠, 저는. 근데 뭐 저도 이제 여담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이제 그 노조들이 천막을 치고 길가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좀 불편하고 저도 짜증나죠. 저도 내심으로는 짜증내고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것들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불편함들을 내가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렸던 사람이 그게 됐어요. 회사가 먹튀를 하면서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천막으로 가게 됐던 거죠. 되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불편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불편해도 열어놓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그다음에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도심 집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불법 전력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그걸 판단하며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거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A라고 하는 리더가 있을 때에 혹시 불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물러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면은 그거는 서로 이름은 같지만 다른 단체 그렇죠. 성격상 단체.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아예 불법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향해서 무엇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 저는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불법 때문에 이제 또 제재를 받았어. 그러면은 제재 받은 것 때문에 불법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 전력이 있다. 얘 뭐 받았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는 영원히 집회결사 자유를 못 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전체주의 국가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알고 있기로는 집시법상 집회를 자유롭게 열고 딱 이러한 곳에 해당이 되면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경찰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는 거죠. 무한정 공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서로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집회는 좀 열어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뭐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손해배상을 기업에서 시위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인데 예. 국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또 거부권 행사가 주목이 되는 이게 뭐 노란봉투법은 별칭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노조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노조에 관한 법률의 그렇죠. 개정안이기 네. 때문에. 근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 쌍용자동차 해고 됐을 때 그때 이제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엄청난 숫자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노란봉투에다가 자기 월급의 일부를 내서 그걸 조금 충당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된 건데 저는 이 취지는 명백하게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노동권 보호 부분은 윤 대통령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분의 가치 체계 안에서는 노조 활동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거의 뭐 99.9%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저는 어떤 법안이든 간에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좀 안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이거 뭐면 거부권 할 거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도 다 노동자지만 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했다고 그 손해배상을 뭐 몇십억씩 때려버리면 그것도 몇 명한테 때려버리면 그거 사실 너 앞으로 노조 활동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활동을 앞으로 못해요. 노조를 만들려고도 하지 마. 맞아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못 보내게 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이 자유를 이야기할 거면은 그 자유 안에는 기업과 시장의 자유도 있지만 노동자 활동의 자유도 있다. 이걸 명백하게 좀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명백하게 나의 자유는 기업과 시장의 자유다. 노동조합의 자유는 조금 유보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거부권을 통해서.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거부권을 이렇게 너무 유행이 돼서 그런데 사실 예전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굉장히 굉장히 주저하고 네.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역대 대통령 중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뭐 많은 사례들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다 합해서 66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계는 잡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얼마만큼 계획 입법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민주당은 명백하게 보여줘야 된다. 대통령이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도록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는 노조를 좀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노조 관련된 거는 좀 강성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보통 사실은 어떤 법을 만들고 국민을 전체적으로 보살펴 갈 때 그런 거가 1순위의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거부권이 행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거부권이 몇 번 행사되는지는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습니다.